세계가 전시라 불리는 상황, 홀로 안정된 나라 한국. 한국은 아직 배가 고프다는 이유. 요즘 세계에 통용되는 진리가 있죠. 한국처럼 하면 한국만큼만 하면 된다. 어려움에 빠지고 해결이 안 될 때 세계가 우선 하는 것은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이런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한국 정부 위기 대응 능력은 해외의 립 서비스가 아닌 진심이 묻어나는 칭찬과 부러움입니다. 이런 한국 문재인 정부가 묵묵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작권 반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끄럽고 요란하지 않게 주권을 되찾아오려는 것. 취임 후 흔들리지 않고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이양은 반환을 합의한 상태이며 한미연합군 지휘권을 놓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미국은 현재까지의 합의를 뒤집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전작권 반환 연기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중받는 동맹, 주권을 확립한 나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과연 가능할까요? 강대국 순위 9위, 군사력 순위 6위인 대한민국이 이제야 나라 바로 세우기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같은 하늘 아래 지지고 볶고 사는데 생각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회현상에 똑같은 의견들만 존재한다면 그것도 아주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 너무나 상식적인 것, 다른 생각을 하는 자체가 용납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헌법에선 권력이 나오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조 1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고 민주주의의 준말입니다. 즉 주권이 국민에 있는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가를 위한다는 말도 국민을 위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주권을 지킨다는 말은 주인이 된 국민의 권리를 지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국가와 정부를 혼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한다를 특정 정치색을 띤 정부에 충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 수장 중에 자기 조직에 충성한다고 공언하는 이도 있습니다. 전작권을 미국이 지니고 있으면 안보, 이것을 안보라 불렀습니다. 주권은 외세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도구인데 그걸 외세에 던져주고 국민을 지켰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안보가 지켜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한 192개 국가 중 대한민국은 강대국 순위 9위입니다. 전작권도 없는 국가가 9위이니 놀랍죠. 그런데 이 조사는 아주 당연히 군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미군 전력은 포함되지 않은 대한민국 순수 전력입니다. 8개국을 뺀 183개 국가는 모두 대한민국보다 약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모두 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분단되었을 당시 서독의 전작권은 서독 정부에 있었고 동독 전작권은 동독 정부에 있었습니다. 소련 연방 해체 후 독립한 수많은 독립력 국가 중 전작권을 소련에 넘긴 나라는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군권이 없이는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은 고민의 대상이 되어서도 저울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권은 정치색으로 주장할 것도 아니며 이유를 대며 흥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속마음과 다르게 미국이 한두 번 이양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미국이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미국답게 그 시기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수를 두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선 마치 대한민국이 망하기라도 할까봐 손사래를 치며 반환받으라는 미국에 오히려 사정하는 꼴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볼 때 이처럼 우스운 나라가 있을까요? 주한미군에 기지를 내어주고 제공하고 주둔 방위비 내는 것 괜찮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군권은 동일선상이 아닙니다. 미군은 봉사단체가 아니며 미국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미국이 지닌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더 큰 이익이 보이면 1945년처럼 한반도를 나누고 1948년처럼 미군은 떠날 뿐더러 그로 인해 1950년처럼 전쟁을 부를 수 있고 다시 1953년처럼 휴전으로 한반도를 나누고 전쟁 상태로 지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6.25 전쟁으로 부활했듯이 일본 경제가 무너질 때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일본을 위해 미국 이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을 바라는 외세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국가는 없습니다. 특히 인접국일수록 이해 당사국일수록 그 성향은 더 두드러집니다. 대한민국이 약해서 외세에 휘둘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고 자주국방을 포기하려 하는 모습에 외세가 장단을 맞추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훌륭하고 대단한지 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넘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우리 군사력은 세계 11위였습니다. 불과 3년 만에 6위까지 올라갈 만큼 국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더 미룰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만일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주권을 포기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일이 발생하면 부딪혀 싸우고 이겨내면 되는 일입니다. 피를 흘려도 한민족이 흘려야 이 땅에 정당성이 생기고 자주 독립국으로 후순에 떳떳하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1905년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온전한 주권을 갖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